조지 2세는 유럽 및 해외 식민지에서 벌어진 여러 외교 전쟁에 적극 가담해 실리를 챙기며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권을 증대시킨다. 플라시 전투의 승리로 세계 지배의 기초를 세운 영국은 1770년 산업혁명을 시작한다. 재산권의 보장으로 발명과 특허가 급증하자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이 확장된다. 세계 경제 패권의 터전을 다진 영국은 네덜란드와의 해상전에서 이기고 인도 남서부 마이소르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인도 지배를 공고히 한다. 대영 제국의 출발점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을 격퇴한 영국은 360년 주기 제사기의 가을을 지난다. 프랑스와의 잦은 전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주기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나자 관리와 통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란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콘솔 채권을 발행하여 최초의 공개시장 운영에 나선다.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1800년대 수행한 콘솔 공채 매각은 공개시장 운영의 기원이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유동성이 높은 콘솔 채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불황일 때는 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한다. 영란은행이 콘솔의 매매를 통해 단기 및 장기 금리의 변동을 조절하자 콘솔 채권의 고정 이자율은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기는 가장 찬연한 시기이다. 영국 군주제의 정치 권력은 대체로 상징적이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총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왕권을 수립하여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 왕실의 전통을 세운다. 산업혁명이 정점을 이루며 상당한 기술 및 경제적 변화로 대영 제국의 확장을 이룬다.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영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며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한다. 중앙정부의 지출이 국민 총생산의 10%를 밑돌자 영국은 자본을 축적하며 국부를 키운다. 1851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영국은 런던 세계 박람회로 대영 제국의 위상을 드러낸다. 영국은 1860년 세계 철강 생산의 53%, 석탄과 갈탄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금융산업이 발달하며 해외 투자로 1870년부터 연간 5천만 파운드 이상을 거두어 들인다.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겪자 영란은행은 콘솔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운영과 별개로 재할인 정책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국가의 채무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이 목표인 콘솔 채권과 달리 재할인 정책은 단기 유동성 공급에 중점을 둔다. 할인은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상업어음이나 단기 채권을 담보물로 제시한다. 중앙은행이 상업어음이나 단기 채권을 다시 할인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면 시중은행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다.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 비율과 달리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이다. 재할인 정책을 통해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어음을 재할인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영란은행은 1866년 오버랜드 건이 앤컴퍼니 은행 파산 사건 때 재할인 정책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진다. 바링스 은행의 남미 투자 실패로 1890년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자 영란은행은 재할인 정책을 통해 바링스 은행을 구제한다. 재할인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수습한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권위와 책임감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킨다.